저는 갑니다. 예, 어디 가십니까? 서울 갑니다. 예, 이태원에 왔습니다. 예. Hey, let's go. 너희들 오늘 불토는 안 보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이사 갔는데 필요한 거 없어. 진짜 없어. 내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서 여기 다 있어. 귀엽고 섹시한 형맨이랑 살아. 집 구했는데 집주인이 취소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사 왔어. 57분. 얘들아, 내 지금 바로 서울 가야겠다. 잠만 준비 좀 하자. 57분 차. 서울 갈 준비하자. 가자. 아니 서울 가게 진짜 서울. 이런 건 가야 된다. 그냥 가게. 그냥 재미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나 얘들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인생 아이가 또. 나 완전 CP야. 완전 P. 가야겠다. 나는 가야겠다. 저는 갑니다. 예, 어디 가십니까? 서울 갑니다. 일단 친구 만납니다. 인천 다녀올게요. 지금 53분 기차 갔어요. 예, 갔다 올게요. 가자. 예. 화이팅, 나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대구역 갑니다.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차라서 11분 남았는데요.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제가 한번 뛰어볼게요, 사장님. 그거 못하면 뭐 서울 안 가고. 아니 나 57분 기차인데 57분 도착이긴 해 지금. 만약 근데 못한다 그럼 다시 집에 가서 gem방하겠습니다. 못 타도 좋고 뭐 타도 좋고 타면 서울 갈 수 있어 좋고 못하면 뭐 소통 더 해서 좋고 일단 도전 한번 해봅시다. 도전. Let's go.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자. 왔다. 이 내려갑니다. 충분하네. 기사님 평 무조건 좋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냐고? 알록이라고 DJ 중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 지금 서울에 있다대. 대구 친구. 왜 갔냐니까 오늘 뭐 인천에 그 유명한 DJ 와서 뭐 노래 튼대. 그래갖고 니 갈래? 하길래 올라갔다가 내일 또 24시간 또 좋은 마음으로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안녕. 갈게요. 기차에서 방송 또 민폐니까 안녕. 갈게요. 예, 이태원에 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유명한 곳이죠. 해밀턴 호텔 건너편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시 반쯤 됐을 거예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는 나오는 중인데 배가 고파서 여기 지금 유명한 탁심 케밥, 예, 여기서 맛있게 일단 섭취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 잘 먹겠습니다. 예. 이스캔데르 믹스 시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메뉴 큰 거 시켰습니다. 사장님한테 이제 고기가 더 들어가고 빵이 덜 들어간 게 뭐가 있냐 여쭈셔야 주더라고요. 예, 보니까 고추가 들어가고 토마토랑 양고기랑 소고기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냥 완전 고기네. 빵이 조금 들어가고. 아, 맛있다. 요것들랑 약간 매콤하게 시켜가지고 진짜 맛있네. 아무튼 제가 서울에 갑자기 왜 왔냐? 제가 내일부터는 엄청 바빠요. 예, 방송 스케줄이 좀 많아가지고 대구에 14일 정도 있어야 돼요. 한 20일 정도. 아,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오늘 토요일이고 대구 친구가 서울에 있네. 연락해보니까 오늘 뭐 인천에 크로마라는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알록이라고 온대요. 유명한 DJ가 고민하다가 쐈습니다. 시간 보니까 25분 남았더라고. 박차가. 그래서 일단 카카오 택시 잡고 짐 챙겨서 속옷이랑 양말, 티셔츠 하나 챙겨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내가 도착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친구를 이태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태원이 또 제 2의 고향 아닙니까?
네, 서울 살면서 이태원 진짜 놀러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그냥 놀러 다니는 이 90%의 갑작스러운 서울 여행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네. 일단 굶주린 배부터 좀 채우고. 맛있네요. 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클럽이 메인은 아니고 내일 저녁쯤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면은 좀 늦게 일어나서 힐링하고 저녁에 내려가고, 그게 아니면은 저녁에 낮에 이제 해 떠 있을 때 좀 사람 구경 좀 하고 내려가려고요. 일단 뭐 계획은 없습니다.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이란 즉 조금 있다가입니다. 영상 지금으로부터 한 3분 있다가 끝까지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뒷골목에 이제 프로스트, 굉장히 유명한 펍이죠. 친구들한테 친구랑 같이 왔고, 여기 왼쪽이 이제 와이키키라고 엄청 핫한 힙합 펍 같은 거고, 일단 저희는 여기 진짜 핫한데 이런 데는 못 가고 나이가 있어서 이제 다리가 아파요. 저희는 테크노 클럽을 몇 군데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태원의 페이퍼라는 클럽입니다. 여기 원래 시원하면 여기 천장 루프터 다 까는데 오늘은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제 얼굴도 안 보이죠? 호호호호호호. 열린다. 나의 뚜껑도 열리는구만. 좀 밝다 이제. 보이지? Hey, let's go. 닫히네. 잠깐 열어주네 뚜껑. 잠깐 열어줄 테니까 맛봐라 이런 느낌이네. 오케이, 장사 잘하네 사장님. 물 챙기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각 1시 50분, 4시 반 기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근처에서 밥 한 끼 하고 천천히 남은 2시간 반 서울 좀 느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충현교회 아니야? 야, 충현교회가 맞으면은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저기 근처 살았거든요. 밥 먹고 한번 지나가면서 볼까요? 일단 밥 먹으러는 솔솥 왔습니다. 깔끔하네요. 솥밥을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전복에 먹어볼까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22살 때 이제 군대 전역하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올랐습니다. 뭐 서울에 뜻이 있어서 올라가니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짐을 싸고 올라왔죠. 그때 이제 집에서 마지막에 나올 때 통장에 8만 원 있었습니다. 85,600원인가? 근데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날에 친구 집에 잤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이제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서울 가서 필요할 것도 많을 텐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렇게 현금 100만 원, 108만 원을 가지고 상경을 했죠. 한 달 반, 2달 정도는 그냥 카페 알바 좀 찾으러 다니면서 계속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강남을 삼성동, 압구정, 강남역, 역삼동, 뭐 논현동 계속 걸어다니다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길거리 캐스팅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배우하러 올라왔었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계속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카페 알바할 것도 보고 뭐 기획사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써보고 누가 날 좀 뽑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충현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한 달 반 두 달 있다가 처음 집 잡은 게 여기입니다. 충현교회. 그전에는 그냥 친구 집도 자고 찜질방도 자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유목민처럼. 저쪽이다. 기억나네요. 와, 제가 이 길을 항상 걸었거든요. 이게 저희 집이랑 제가 처음 알바했었던 카페, 강남역에 있는 카페인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 길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내가 34살이니까 12년 만에 오는 거네요. 저희 집은 저기였습니다. 초원빌리지 반지하. 새록새록하네요. 갑자기 올라온 서울 여행에 갑자기 잡은 숙소에 앞에 충현교회가 있어서 또 12년 만에 제 상경했을 때 첫 집을 또 와보네요. 여기 진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서울 살 때도. 좋은 추억이다. 진짜 힘들었었는데 여기 살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제가 한 4번째 이사했던 집이 또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바로 앞이에요. 여기일 거예요. 맞네요. 여기요. 한 9평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또 차가 있었거든요. 여기 살 때는 SM6.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 살면 택시비 많이 안 드나? 차를 한 대 뽑는 게 안 낫겠나? 그래가지고 뭐 인적사항 주니까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타게 된 게 SM6였어요. 추억이네요. 너무 제 추억에만 지금 젖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 상태였네요. 일단 커피 좀 마셔볼까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주세요. 네.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커피는 또 1, 2 맛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눈 깜빡해보니까 34살이네요. 옛날에는 34살 보면 되게 삼촌 같았는데 아저씨 같고 내가 그런 삼촌 아저씨가 됐네. 빠르다. 서울 처음 올라와서 저 초원빌라 첫 집에서 살 때 돈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염치 없게도 가불도 바로 땡기고 돈이 없어가지고 가스 끊기고 겨울이었는데 찬물로 씻고 테이블 없어서 박스 접어서 햇반에 김치, 김 이렇게만 먹었거든요 밥을. 그리고 운이 좋게 기획사 연습생이 돼서 연습실은 또 청담이었어요. 이렇게 겨울에 걸어 다녔어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형 배우 안 해요? 댓글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계속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배우 생활을 계속 꿈꾸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22살에 올랐지만은 22살 때 한 1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앞이 안 보이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그 회사 이사님한테 일단 돈을 좀 먼저 벌어놓은 상황에서 조금 숨이 쉬어지면 그때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타락해버렸죠. 소속감 없이 너무 자유롭고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려고 하는 것과 회피하는 거에 경계선을 없애버렸었어요. 내가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을 놀았습니다. 미친놈이었죠. 정말 부끄러운 짓 많이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미래의 나한테 부끄러운 짓들. 그렇다고 막 왜 그랬을까 막 후회를 곱씹어서 하진 않아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그때 노력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을까라는 그런 조금 원망 묻은 상상들 할 때면 좀 아쉽죠. 그 청춘을 오롯이 노는 데만 썼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집까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양한 시도들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끈기, 꾸준함, 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점점 빠르게 무너지는 환경이었었던 것 같고 제 자신도 그걸 못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이 결함이 있었던 건데 그게 언제 좀 탈바꿈이 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죽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지금 죽어도 괜찮아. 언제 내일 죽어도 괜찮아. 왜냐면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고민을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걸 내가 겪어서 이제 장례 치르면서 제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죽음이 정말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구나. 나도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하고 모두가 당장 죽어도 안 이상하구나. 근데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는 똑같구나. 나도 언젠간 죽을 건데
왜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왜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성격, 나의 가치관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믿고 있으면 왜 난 자유롭지 못할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가서 몇 달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살만하고 내가 너무 고여있었고 이 세상에는 보고 듣고 맛보고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넓게 분포해 있구나. 이 지구 안에 내가 못 가본 것도 너무 많고 경험해볼 것도 너무 많아서 삶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세상은 아직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 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만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가치관들은 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행 한 6개월 했을 때 지금 자본주의 세상 21세기 태어나졌으니까 지금 세상을 가장 멋지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벌자. 일단 돈 벌고 이기적으로 나만 일단 생각해서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누리고 죽자. 이 생각이 딱 박혀서 미국에서 이제 콜롬비아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3개월 됐네요. 15개월 차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방송하고 하고 친구들이랑 방송을 지은 지 1년 다 돼가는데 다행히도 이제 봐주시는 이제 감사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이렇게 갑자기 서울도 올라올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감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너무 잘 살고 있고 저의 33살 너무 좋았어요. 한국 와서 일한 33살 저는 요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어떠한 일을 짧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거나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우울해지는 감정이 자주 닥치거나 도망치듯이 살거나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쪼들려 살거나 나만 특별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에 빠져서 노력 없이 막연한 가능성 하나만 품고 살다가 자존감의 밑바닥에서 긴 시간 쪼그려 앉아있다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켜서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된 모든 분들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은 법륜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항상 열심히 살지 마라. 열심히 살아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보고는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저 산에 있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다람쥐가 열심히 뛰어다니냐 도토리를 열심히 주워 먹느냐 근데 왜 사람이라고 열심히 살면서 고통스러워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생존의 위협을 가할 만큼 어떠한 긴장성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환경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쫓기면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옛날에 나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진짜 갑자기 서울 갈까? 로 시작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도 성공의 유무는 필요 없어요. 혼자 다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누구랑 같이 가게 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혼자 여행하면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정말 갑자기 한 행동들에 의해서 저는 1박 2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채로웠고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많이 만났었고 영상엔 안 찍혔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화장실 올라갔을 때 외국인 분들이 와서 한국에 괜찮은 곳들을 막 줬거든요. 근데 그때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너무 재밌었고 세상은 진짜 살만하니까 움직여라. 고인 물도 새로운 물이 없으면 썩듯이 사람도 사람의 생각도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고 냄새난다. 그래서 일단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밖에 나와서 움직여서 흡수하는 게 빠른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다들 고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내려가서 오늘 저녁부터 정말 바쁩니다. 한 보름은 거의 못 쉰다고 보시면 돼요. 식사 잘 챙기시고, 더운데 입맛 없겠지만 그래도 밥에 먹어야 힘이 나니 밀가루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 잘 챙기시고 심신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댓글로 본인들의 상태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응원이나 욕이나, 욕은 적지 마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진짜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읽거든요. 다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셨고,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날 보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박 2일 서울 영상 끝. 서울 야호. 서울 야호.